자, 그런데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하는 게 BBC를 통해서 뭐 열흘 이상 중계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이게 전무후무한 일종의 볼거리였는데 감탄한 게 우선 그 장례 절차를 쭉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안 하더라고요. 네. 다 저절로 흘러가더라고. 네. 저절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등장하는 사람이 군인 네. 그리고 성직자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족들도 거의 남자는 거의 대부분 군인 출신 아닙니까? 그렇죠. 거의 뭐 다 하죠. 그 귀족도 다 하고. 그 여자까지 포함해서 걸음걸이를 딱 보면은 딱 규율 있게 걷고 이렇게 줄을 딱 서고 말이죠. 예. 야, 그래서 이게 군사 문화라는 게 몸에 그냥 DNA처럼 스며 있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. 예. 뭐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제도라고 같은 제도 아니거든요. 그럼 한국 같이나 저희들 중국 같은 이런 경우는 일본은 좀 다릅니다만은 문인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고 그 왕족이고 귀족이 됩니다. 그래서 한국에는 제왕이 글을 못 읽는다거나 그 소위 말해서 그 무식하면은 절대 견뎌내지 못하는 곳이 않습니까? 그 어떻게 보면 철인 정치라고 보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왕 정반 윌리엄 이후에 지금 이제 41대입니다. 찰스 왕이. 근데 그 중에 문명이 3명이나 있습니다. 예, 그 말은 군인 국가입니다. 왕도 군인이었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.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한국 언론들이 영국 왕자들이 군대를 가고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것을 굉장한 걸로 그렇게 그 예를 드는데 사실 틀린 일입니다. 칭찬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. 그 사람들은 직업이 군인이고 직업이 군인이에요. 예, 직업이 군인이고 아예 태어나기를 군인으로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귀족들이 결국 뭐냐입니까? 장군입니다. 귀족은 장군이고 기사는 장교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? 장교는 거의 제대라고 그러지 않고 전역 이렇게 부르잖아요. 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. 영국의 그 귀족들 마찬가지입니다. 그 자기 그 영지에서 평소에는 그 농부들 감독해서 그 영지에 농사 지어서 자기도 먹고 살고 왕한테 세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일이다가 일조 유사시에 국가가 위기에 달하거나 아니면 주군이 위기에 달하면은 그 농군들, 그래서 농군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. 그 농부들의 이렇게 무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농부 자신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귀족 밑에 몰려들어서 왕 밑에 가서 국가를 보호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예비역 장군들이죠. 그래서 저희들하고 국가가 정체 자체가 달라서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사회 다 군인 사회라고 아직도 보셔야 됩니다. 그렇죠. 예. 지금 특히 영국이죠. 예, 특히 영국이죠.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한국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? 그 독일과 미국, 그다음에 중국, 한국, 일본의 그 사회적인 주요한 직업을 하니까 한국, 중국, 일본은 국회의원이 사회적인 지위가 1번으로 올라왔고 독일이 12위인가 그랬고 미국이 14위인가 그랬습니다. 그 하원의원 국회의원들이요. 그 1등이 누구냐?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소방관이라든지 소방관. 예,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, 존경이라고 볼 수도 있죠. 존경이 1위였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물론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안전을 그 국민에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뒤집어 보면은 제복을 입은 사람입니다.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을 보다가 강했고 또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던 그런 보호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 존경심이 남아 있습니다. 예. 조금 화제를 바꿔서
손흥민이 영국 사람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습니까?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영국 서민들을 살게 만드는 그 아주 그 고난,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달픈 그런 삶에서 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예. 스트레스 해소, 예. 삶의 스트레스를 첫 해소할 수 있는 번째가 펍이고요. 펍에 퇴근해서 펍에 가서 저녁이 있는 삶, 맥주 마시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클럽입니다. 클럽 그 펍 말고 자기가 클럽 따로 취미로 하고 있는 이런 클럽들 혹은 정민들도 정당. 클럽이 많이 있습니까? 예, 많이들 가죠. 그 다음에 그게 클럽이 또 하나 자선단체 클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클럽에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두 번째. 세 번째가 이제 축구입니다. 축구 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그 감독 이름을 생각했는데 축구는 삶과 생사의 문제가 아니다.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. 그보다 더 중요하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. 그 말은 축구가 그 일반 서민들에게 주는 그 가치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. 심지어는 그 한 클럽이 자기가 그 사랑하는 클럽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떨어져서 3부 리그까지 떨어져도 절대 안 바꿉니다. 안 바꾸죠. 안 바꿉니다. 그 다음에 그 클럽이 하는 홈 게임, 어웨이 게임 모든 거 참석하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면 하이웨이까지 따라갑니다. 그래서 자기 동생이 결혼식이 있는데 그날이 마침 그 자기 클럽이 해외 원정 게임이 있었어요. 그 원정 게임 본다고 국내 게임 같으면 어떻게 시간을 조정을 해서 그렇죠. 결혼식도 가고 할 수 있는데 해외 게임이 할 수 없어요. 자, 동생 결혼식에 안 갑니다. 근데 동생 말이 재밌어요. 자기는 충분히 형을 이해한다. 그러니까 용서한다.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축구는 그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손흥민은 물론이고 박지성 선수의 신발 사이즈까지 다 맨유 팬이라면 알 정도입니다. 손흥민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제가 그 지난 연말에 10월 31일 날 본머스하고 토트넘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떤 분이 선물을 하셔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그 표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심까지 주고 했는데 갔는데 같이 옆에 앉았던 그 토트넘 그 클럽에 노인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보고 물어요. 너 코리안이냐? 그래서 코리안이다 그랬더니 손흥민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아주 곤욕을 당했습니다. 왜냐면은 나는 원래 아스날 팬인데 손흥민 때문에 지금 토트넘 팬이 됐다 이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보고 어떻게 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. 그래서 한국인은 그게 가능하다 했지만 장래는 그렇게 못한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. 손흥민이 좋아하냐니까 이렇게 처음서 니는 네 손자를 그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. 말하지도 말아라. 손흥민은 내 손자보다 더 중요하다. 내가 더 사랑한다 이러면서 손흥민 사진을 안아야지 내 잠을 잔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합니다. 예.